네, 목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약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 5% 넘게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이나 HMM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 쪽에서도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하이브, 펄어비스 등등의 종목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온다라는 것도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 개장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미용 기기들 좀 이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되겠죠. 오늘 보면 굉장히 또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시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볼 때가 된 것인지 오늘 클래시스는 좀 빠지는데 이 종목은 많이 오르거든요. 리포트 효과를 받아서일까요? 네,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미용기기 업체의 핵심 포인트는 작년부터 나타났던 이 소위 PF들의 지분 확보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탄탄한 수급을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주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연초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몇 개 안 되는데 2차 전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JYP를 포함한 엔터 이 세 개를 올해 연초에 꼽았었는데 실제로 이들의 수출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소매품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익률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본질은 수출의 전반적인 향상 자체가 상승의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 또 수급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보면 클래시스도 그러하였고 올해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PF에게 지분이 인수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수급적으로도 일부 탄탄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회사가 IR을 기관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나오는 리포트도 결국은 그 IR을 바탕으로 나온 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전반적으로 수출 실적이 살아있는 이상 보유자 입장에서는 강력 보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ODM 업체에 가까웠던 네. 이 회사가 제이시스 메디칼이 최근 들어서는 덴서티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녹아있다. 다만 현재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장도 계속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해당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오늘 신규 매수를 한다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눌리고 있는 클래시스의 선택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금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추세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에서의 흐름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이 어느 정도일지를 계속 타진해보는 그런 구간이고 계절적으로는 하반기에 탄력이 둔화된 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이시스 메디컬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홀딩을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눌려있는 클래시스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아무래도 제이시스 메디컬 쪽에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 다음 종목도 앞서 머니맵에서 봤던 종목이에요. 펄어비스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을 좀 볼 텐데 SK이노베이션이 급등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수 기여도도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6%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아까 2차 전지 섹터에서 나머지 오늘 좀 쉬어갈 때 이 종목 굉장히 또 불을 뿜뿜 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회복이 보장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하반기 회복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개장 특징주를 뭐 PD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이 종목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논의의 이유는 결국 이 종목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수 기여도도 높을 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뉴스가 깔려 있죠. 뭐 최근에 IR을 통해서 SK온의 하반기 그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조금 이따 말씀드릴 S-오일과도 근간에 깔려 있는 네. SK이노베이션 자체 이익이 조금 개선될 만한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온의 만약에 마진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SK이노베이션의 정유 부분의 실적 개선과 함께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정유사와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선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부분이 있죠. 반대로 밸류에이션을 키우지 못하는 약점도 있지만 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고평가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로 두 부분 다 정유 부분과 이 SK온 부분이 모두 이익이 개선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내에서도 큰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의 반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실망스럽다면 뭐 재차 하락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되는 월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 발표가 하나의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유화학 부문과 배터리 부문에서 양쪽 다 개선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말과 월초쯤에 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저희 시간에 다룰 수 있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M이에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이 오랜만에 또 엔터주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반기는 SM이 주인공?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SM의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뭐 2분기까지는 뭐 그저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잡아놓고 있는 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죠. 1분기보단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뭐 두드러진 상승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콘서트 관객은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것이 확 늘어나면서 대거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019년도에 그 최고치를 보였던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분쟁이 없어진 뭐 엑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앨범 판매량도 조금 늘고 하반기 콘서트 효과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녹아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망감, 저는 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이 주가의 중요한 변수는 아니고, 하반기에 지금 이제 새롭게 분쟁을 해결하고 앨범을 내놓고 있는 엑소와 그다음에 지금 에스파의 하반기 활동,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강력하게 작용할 거냐. 그다음에 오랫동안 쉬었던 NCT 드림도 또 활동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아직은 주력은 NCT와 에스파 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NCT 드림의 활동 자체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현재 주가에 조금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엑소 관련해서 좀 있었던 노이즈가 해소가 됐고, 거기다가 뭐 하반기에는 NCT라던가 에스파의 또 컴백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2분기는 뭐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는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얼마만큼 이제 개선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먼저 오늘 나온 보고서의 그 추이를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이 실적 추이를 보시면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뭐 디어유를 포함한 이런 CNC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2022년에 비해서 마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NCT 드림의 뭐 활동, 그다음에 에스파의 영역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반기 기대감을 반영하는 과정이니까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결과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다만 뭐 최근에 주가 반등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니만큼 아직 그 걱정을 당장 할 때는 아니지만 이 종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정도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주가 위치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당겨서 반영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러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하락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저야 뭐 1년 전부터 뭐 엔터 하면 뭐 JYP 무쇠니까 뭐 JYP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더 반짝반짝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SM이기 때문에 이 SM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과연 재료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엔터주 얘기하실 때 탑픽은 JYP였는데 오늘 또 SM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SM이 하반기에 뭐 새로운 신인 그룹의 데뷔도 있을 예정이고요. 컴백이라던가 뭐 콘서트 이런 일정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나 또 성과를 낼지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자리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PER 밴드로 봤을 때 과거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이게 이제 네이버 기준이니까 트레일링일 것 같은데 뭐 포워딩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의 밸류는 싸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 신규 그룹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2분기까지야 뭐 실적이 나쁘다고 예상했으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서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3분기에 뭔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밸류가 하이브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만큼은 못 가겠죠. 하이브는 뭐 워낙 비싼 상황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JYP 수준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JYP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A2K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는 더 이상 한국 K-팝 그 회사가 아니라 그냥 팝 회사가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M이 그 정도 회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3분기의 실적이 정말 대거 좋아지던지 아니면 NCT 드림이 최근에 뭐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한 주에 뭐 4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대거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신규 매수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기대감을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M&A 이슈가 반영되었던 그 정도의 가격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신규 매수 매력은 별로 없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자체는 안 바뀐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 정도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제보를 들은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사님께서 원래 트와이스 쯔위를 좋아하셨는데 에스파 윈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실인가요? 헛소문입니다. 그럼 혹시 정정해 주시죠.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그 쯔위 얘기는 한 4, 5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래된 정보를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점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SM 봤는데 이번에 S오일이네요. 네, 반등의 한계는 일단 S오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관점인지 궁금해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확실히 있다. 다만 그 목표 가격에 대한 뭐 산정은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죠. SOE를 저는 뭐 작년 뭐 하반기, 올해 한 초반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유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재고 평가 손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진 압박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유가가 $80 아래로 떨어진 게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올해 유가가 $80 정도를 만약에 회복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고 평가손은 이제부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정제 마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실적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정유 쪽의 최근의 정제 마진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 개선되고 있는 정제 마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현재 $75 정도의 수준인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재고평가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뭐 장부상의 손실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손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진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최근에 더 좀 고무적인 어떤 네. 그런 상황은 중국 쪽이 더 이상 이 정유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유 수출을 막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정제 마진이 떨어진 것인데 네. 공급량 자체가 이제 중국 경제도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도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만큼의 그 높았던 주가, 그런 높은 이익을 기대해 볼 수는 없지만 바닥치고 돌아선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7월 한 달 정도로 좀 놓고 봤을 때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힘들겠지만 박스 상단을 어디까지 네. 가져갈 것인지가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익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정유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S-오일도 공격적으로 지금 아로마틱 부분, 그러니까 석유화학 부분을 늘려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저 PX라고 봐야 될 텐데, 자 PX의 최근의 마진도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가격은 분명히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PX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단의 원재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진 개선이 지금 석유화학 부분과 정유 부분에서 동시에 하반기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익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2년에 좋았던 실적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그때만큼 돌아가진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바닥 찍고 돌았다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번에 중간 배당을 얼마나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작년 정도의 배당을 보인다고 했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은 거의 9%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찬바람이 불면 우리가 뭘 봅니까? 배당주를 네. 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기관들의 베팅은 이익의 턴어라운드와 배당을 작년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배당 성향을 봤을 때 배당액을 크게 줄이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6, 7%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진을 기대해 봤을 때 그와 관련된 매수도 찬바람이 불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당의 실제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시는 것처럼 9, 10월입니다. 지금 현재 네. 7월 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요소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을 못 사서 우리가 성장주만큼의 높은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 투자에서의 토탈 리턴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그 배당 수익률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주가 수익률을 한번 더해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본 것입니다. 일단은 뭐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예전과 같은 주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보고 있는 쪽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 같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때 보였던 저 밸류에이션은 뭐 PB 기준으로 1.7배,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근데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지난 2020년도에 우리가 팬데믹 때 보였던 그 정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네.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 부분의 실적 하향,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움직였던 저 밴드의 하단 부분이라도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1배에서 1.2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의 가격이 지금 9만 원대에 거의 근접하고 네. 있다. 정확하게 9만 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 레벨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유 부분과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이익은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단 뭐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이 얼마나 불진 모르지만 작년과 최소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배당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의 반등 여력은
지난 밴드의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PB 1.2배, 주가로는 한 9만 원 정도를 합리적인 목표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고려해 봤을 때 합리적인 목표 주가로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